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돌파했습니다. 전망은 제각각입니다.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이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밸류 프로그램에 힘입어 3,000까지 오를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요. 조정이 온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로 방어를 해야 하고 추가 상승이 있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만렙 박주식과 함께 탄탄한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정철 대표, 서른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년 만에 2,750선 위로 올라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낙관론과 신중론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데 김정철 가이드님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2,900을 제가 얘기 드렸고 코스닥은 95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꺾이려면 이제 하나가 꺾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꺾여야 이 시장 보통 주도주에서 한 주도주가 올라오면 그 주도주의 대장주가 꺾여야 그 시세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지금 꺾이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4월 총선 이후까지 해서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코스피 2,900, 코스닥 950선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좀 기관이 얼마나 자금이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이 워낙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기관이 돈이 없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에다 돈을 많이 안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로 업비트나 이런 데 보시면 업비트 하루 거래 대금이 14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루 거래 대금 14조 원이면 주식시장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자금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를 어떻게 정책을 다루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저는 고점 찍고 5월달에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른지 가이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수는 낙관할 수 있는데 행동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이라도 내가 미국 주식을 사야 될까? 그리고 국내 시장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이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님은 일단 미국 주식을 거래해 보셨나요? 저 해봤죠. 네. 지금도 워낙 이제 미국 지수가 잘 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환율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환율 동향을 보시면은 상단은 1,400원, 하단은 1,000원대에서 이렇게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1,400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달러는 하향 추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을 매수할 때 일단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달러당 약 1,3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불을 하고 달러로 환전을 한 뒤에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몇 년 뒤에 청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달러로 다시 이제 수익금을 받고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때 되면은 거의 1,000원에 가까운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게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해서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실 때가 아니고 국내 주식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1,300원이라는 가치를 1달러당 받게 되는데 이제 향후 몇 년 뒤에 이제 수익 청산을 하고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1,000원의 가치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달러를 환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내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확실히 미국과 일본 시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분위기와는 다른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증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은 연평균 GDP 성장률을 같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 우선 미국부터 보면은 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던 이제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플러스 성장을 보였고요. 상당히 이제 3%에서 4% 정도의 균일한 성장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성장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했었는데 보통 2%에서 3%대 균일한 성장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은 성장세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힘을 좀 못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국내 주식을 소외를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국내 축구팀과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자, 축구팀 우리나라 남자 축구 같은 경우는 피파 순위가 23위이고요. 여자 축구는 20위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성적이 괜찮아요. 하지만 극상위권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높은 연봉으로 이 실력을 인정받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지수 움직임 자체에 크게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정말 손흥민 선수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점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증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가장 힘있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 나가시고요. 또 오늘 종목 선물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려왔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79,000원 선, 이제 8만 원 선까지 간다라고 다들 8만 원 선 안착한다라고들 보고 계시는데 두 가이드님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김정철 가이드님. 일단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투자할 때 템포를 약간 반 박자 빠른다 아니면 한 박자 빠르다 정도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너무 잘 된다 그러면 거기가 거의 피크예요.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올 타이밍이고 지금 너무 안 좋다고 할 때가 재고 조정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D램하고 낸드가 엄청난 재고를 보이다가 그 재고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생산을 줄였고 수요는 그대로 있거나 조금 더 늘어났는데 재고가 빠지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빅사이클 초입 국면입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하는 거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진을 일단 많이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파운드리 부진을 많이 하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1분기 실적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되면서 이제 HBM 반도체 납품하면서 시장이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딱 봤을 때 그리고 파운드리도 계속 호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GPU 칩을 만들고 있는데 후지가 다 해먹고 있는데 여기서 AMD나 인텔도 분명히 AMD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 만들어줄 곳이 없어요. 이거 TSMC가 다 하고 있는데 TSMC한테 AMD가 우리 만들어주세요 하면 TSMC가 그러거든요. 너 뒤에 가서 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삼성전자 가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충분히 계속 순항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수 2,900포인트에 좀 레벨 맞추자면 삼성전자 9만 원권 정도는 갈 수 있고 최대 목표가 한 9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9만 5천 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10만 전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른지 가이드님, 10만 전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9만 전자도 가능하고 뭐 10만 전자도 가능하고 11만 전자도 가능한데 이게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단기간 내에 과연 그 가격을 도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21년도 우리가 10만 전자를 앞둔 상황에서 밀렸었죠. 그래서 이 0으로 끝나는 숫자는 상당히 투자자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의미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어서
확실하게 0으로 끝나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기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와 이제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자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 보유자분들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지금 당장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조금 더 오랫동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내일 당장 삼성전자를 1억 원에 매수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때 이건 뭐 투자 성향이긴 한데요.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강하게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보려고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매수할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뭐 22년도 말이나 23년도 말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앞서서 제가 뭐 미국 주식 역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뭐 5년 뒤다, 6년 뒤다 이렇게 속단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시장과 친하게 지내시고 게다가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 뭐 기회가 약 3번 정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알아보는 거예요. 기회는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형주를 매수하는 시기,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시기가 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건 결국엔 꾸준하게 훈련을 하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그 눈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겠어요? 오늘 또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도 이거 한번 매수를 해보셔서 내가 주식에 조금 더 재미를 붙이실 수 있는 좀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히든 유망주 외에 주목하고 계신 업종이 있을까요? 업종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양하긴 한데 확실하게 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두 가이드가 주목하고 있는 히든 유망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테크 정보 앱 크존도 다운로드 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